오늘 주제는 창업 광고에는 SA와 DA 중 어떤 매체가 더 효과적일까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창업 광고는 어떻게 진행해야 효과적일지 고민 중이신 광고주님들께 창업 광고는 어떤 매체로 진행하면 좋을지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SA, DA 모두 창업 광고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광고이기 때문에 함께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요즘에 창업 광고가 되게 효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뭐 요즘에 메인 매체를 주로 활용하기는 하는데 뭐 특별한 거 없나? 아니면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DB 단가를 낮출 수 있을까? 아니면은 어디서 우리 좀 프랜차이즈 가맹 광고를 효과적으로 좀 광고할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기에 워낙 창업 광고가 좀 효율이 안 좋게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준비한 저희 라이브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말씀드리는 매체랑 꿀팁 같은 거 좀 기억하셔가지고 좀 효과적으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창업 광고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 단순 저희가 객단가가 낮아서 바로바로 소비하는 제품이 아니라 고관여 상품이기 때문에 되게 소비자들은 고민하고 비교하고 이제 되게 신중하게 결정하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광고도 되게 좀 미디어 믹스를 촘촘하게 짜야 돼요. 그래서 고객들이 우리 자사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좀 고민을 하고 탐색하고 문의를 드린 다음에 최종 가맹까지 결정하는 데까지 어떻게 미디어 믹스를 짜야 될지 이런 전략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SA랑 DA 둘 다 매체를 좀 가지고 왔고요. 먼저 SA부터 어떤 광고를 좀 사용하고 좀 DA에서는 뒷부분에 어떻게 광고를 활용할 수 있을지 먼저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SA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다시피 검색 광고를 의미하는데요. 창업처럼 진짜 결정의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고관여 상품이기 때문에 고객은 점점 더 검색을 많이 하고 검색을 통해서 충분한 정보 탐색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창업업 쪽에는 브랜드 탐색과 비교 과정에서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검색을 통해서 우리의 브랜드를 노출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데요. SA 광고는 중간 의사결정 단계에서 유입되는 고객을 잡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소비자분들이 창업을 진행하고 싶다, 창업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은 검색창에 어떤 식으로 검색을 하게 될까요? 소자본 창업, 무인 카페 창업과 같은 자기가 원하는 키워드로 검색을 진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SA 광고에서는 키워드 설정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요. 이 부분 조금 뒤에서 조금 더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렇다면 이 SA 광고는 어느 매체에서 진행을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SA 같은 경우에는 좀 네이버가 좀 메인이기는 하죠. 뭐 구글을 서브로 사용하시기도 하는데 사실상 네이버가 저희가 가장 점유율이 높기도 하고 가장 친근하게 다가오는 검색 그 포털 창이다 보니까 네이버를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네이버 SA 광고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좀 파워링크 많이 활용하고 계시죠. 당연히 이제 파워링크에서 키워드 검색 광고를 이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파워링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소비자들이 검색할 만한 키워드를 등록을 해두면 자기 그 입찰 순위를 산정할 수 있고 그 입찰 순위에 따라서 순위가 결정이 되고 그럼 그 순위가 이제 검색창에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키워드 순위라든지 입찰가 조정이라든지 어떤 키워드를 쓰는지가 이제 키워드 검색 광고의 중요한 핵심이 되는데, 이제 창업이라는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되게 큰 포괄적인 키워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자사뿐만 아니라 많은 브랜드들이 사용하는 메인 키워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쟁도가 높은 키워드인 거죠. 그렇다 보니까 나도 이 키워드 쓸래, 나도 창업 키워드 쓸래, 나도 창업에서 1등 하고 싶어 라고 하다 보니까 다들 입찰가를 높게 설정해요. 약간 좀 경매라고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찰 경쟁도 올라가게 되고 CPC는 올라가게 되고 클릭당 한 번에 진짜 2, 3만 원씩 소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업이란 키워드를 우리 뭐 예산에 따라 다르겠지만 우리 자사의 주력 키워드를 하기보다는 이제 네이버 SA를 운영하게 될 때는 자사 맞춤 세부 키워드를 좀 도출하는 것이 좀 중요한 전략이기는 합니다. 특히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은 좀 고관여 제품이기 때문에 창업이라는 키워드도 되게 중요하지만 약간 상세한 설명을 좀 같이 붙여서 설명해 줄 수 있는 20대 청년 창업 아니면 뭐 여성 창업 이런 식으로 좀 키워드를 통해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것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또 파워링크에서는 다양한 확장 소재 같은 걸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타 브랜드보다 뭐 좋은 혜택이 있다. 예를 들면 뭐 가맹비 지원이라든지 매장 오픈 전에 교육을 많이 해준다든지 아니면 많이 진행하시는 백화점까지 무슨 이벤트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이점들을 제시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브랜드의 홈페이지로 클릭을 유도할 수 있게 되겠죠. 또한 네이버 검색을 통해 실제 창업들을 진행했던 사람들의 후기를 찾아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네이버는 이제 블로그, 카페 같은 게 보기 편한 UI로 되어 있기도 하고 이래서 블로그, 카페 리뷰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제 이런 바이럴 부분도 같이 진행하게 되면 효과를 또 극대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창업이라는 메인 키워드만 운영을 할 수 없어서 세부 키워드를 효율적으로 발굴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이제 지수 마케터님이 예를 들었던 건 20대 청년 창업 같은 이제 세부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뭐 20대 창업, 30대 창업, 40대 창업 이렇게 연령 플러스 창업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연령 플러스 창업 플러스 비용, 20대 창업 비용, 20대 뭐 30대 창업 비용 이렇게 앞뒤로 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20대 청년 창업 이런 것처럼 20대 청년 창업, 60대 노년 창업 뭐 아니면 퇴직 후 창업, 이직 후 창업 이런 식으로 좀 앞에 수식어를 앞뒤로 붙여서 조합을 해가지고 세부 키워드를 발굴하는 게 좋고 저희가 이제 아까 혜택 같은 거를 확장 소재에서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을 또 키워드에 녹여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아까 뭐 가맹비 지원 아니면은 오픈 전 뭐 교육을 진행한다 아니면은 몇 천만 원에 창업이 가능하다 이런 거를 확장 소재에 녹여낼 수도 있지만 키워드에서도 검색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이 2천만 원이 있어. 그러면은 키워드 검색할 때 2천만 원 창업 뭐 이렇게 검색을 하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뭐 2천만 원 창업, 3천만 원 창업, 뭐 5천만 원 창업, 2천만 원 청년 창업, 2천만 원 뭐 카페 창업 이런 식으로 많이 자본을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연령, 성별 그리고 자본 같은 거 좀 많이 붙이는 편이고 아니면 창업 지원 같은 거 할 때 뭐 인테리어 무료 카페 창업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셔가지고 좀 자사 혜택과 플러스 뭐 자사 맞춤 연령대, 성별 좀 이런 것들을 조합하면 좋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그룹핑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 편이냐면 메인 키워드, 창업 쪽을 많이 하고 우선은 세부 키워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캠페인을 메인, 세부 이렇게 나눠요. 그리고 세부에서는 아까 연령, 그리고 뭐 나이, 그리고 뭐 지원, 뭐 자본 관련 아니면 혜택 관련 이런 식으로 그룹핑을 해서 좀 키워드를 보기 좋게 하는 편이고 그리고 자사면 캠페인 무조건 들어가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좀 운영을 해봤을 때 좀 진짜 낮은 입찰가로 되게 좀 고효율을 봤던 키워드가 뭐냐면 이거는 저도 처음 해본 거였는데 효율이 좋아서 전달을 드리고 싶었던 게 메뉴 같은 거를 앞뒤에 붙이면은 또 효율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행을 했던 카페 창업 같은 경우에는 좀 와플을 팔고 와플이나 크로플 아니면은 떡볶이 요즘 카페에서 많이 팔잖아요. 맞아요, 왜냐면 맞아요. 배달에 특화된 카페도 많으니까. 그래서 뭐 떡볶이 파는 카페 창업 아니면 뭐 와플 카페 창업 아니면은 뭐 식사 가능한 뭐 카페 창업 아니 이런 식으로 제가 또 조합을 해봤어요. 워낙 CPC 단가가 높다 보니까.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전환이 가끔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서 뭐 자사의 주력 메뉴 같은 거를 좀 앞뒤로 조합을 해서 추가로 노출시켜 본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룹핑을 어쨌든 저희가 해놨으니까 이 그룹핑 된 키워드대로 맞춤 확장 소재에 노출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자사명은 어쨌든 큰 캠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자사를 검색하는 유저 자체가 자사 창업을 원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사 메뉴를 보려고 그냥 일반 유저들 창업 희망 유저가 아니라 그냥 자사에 관심이 있어서 자사 메뉴 뭐 있는지 아니면 자사 위치 뭐 자사 주변 가맹점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는 유저들이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자사 창업 혜택만 강조하는 소재보다는 그거랑 더불어서 뭐 자사 좀 브랜딩이 좀 되어 있을 법한 뭐 우리 신메뉴 뭐 출시했다 아니면은 유튜브 채널 뭐 신규 오픈했다 이런 식으로 아니면 누구 연예인이랑 아니면은 어디 식품업체랑 콜라보해서 이 신메뉴를 내놨다라는 식으로 좀 브랜딩에 특화된 소재도 하나 추가 등록을 해서 롤링 되게끔 하면 좋긴 할 거거든요. 이게 두 가지 소재를 노출시켰을 때 더 효율이 좋은 소재가 분명히 갈릴 거예요. 그럼 그거 위주로 먼저 노출이 되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을 할 필요 없고 이렇게 롤링을 시켜가면서 효율 좋은 소재로 이제 좀 좁혀 나가면서 운영을 하면 좋을 것 같고 뭐 아까 자본 관련된 키워드에서는 자본 위주로 이제 노출을 시킨다든지 확장 소재 이렇게 하면은 좋기는 하겠죠.
그리고 확장 소재에서 뭐 유난히 효율이 좋았던 적이 있나요? 뭐 테스트를 혹시 진행을 해봤을 때? 확장 소재에서 저는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메뉴를 키워드에 등록하는 것처럼 확장 소재 이제 했을 때 메뉴 이렇게 같이 아래 이제 이미지형으로 서브링크 넣는 것도 생각보다 우리 파는 메뉴들을 네, 잘 효율이 되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 저도 좀 이제 이미지가 사실상 좀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자사 뭐 외관 아니면 내부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전 좀 새로운 걸 하고 싶어서 이제 저 나름대로 이미지를 추가 제작을 해서 메뉴로 눕기를 따서 이제 메인 이미지에 해놨어요. 그러니까 뒤에는 하이라이트 처리하고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확실히 조금 클릭률이 좀 개선이 됐던 게 있어가지고 좀 만약에 확장 소재 이미지를 좀 새롭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냥 외관 사진, 내부 인테리어 사진 이런 거보다는 진짜로 좀 메뉴들을 조합을 해서 뭐 새로운 이미지를 구축을 해보시면은 또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여기서 뭐 꿀팁 같은 게 우선 여기까지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생기면 저희가 이제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아까 정리를 좀 하자면 키워드 세팅 같은 경우에는 뭐 연령대 플러스 창업 연령대 성별 그리고 자본별로 아니면 자사 혜택 플러스 창업 메인 키워드로 조합을 하면은 되고 그리고 자사명 캠페인 자사명으로 이제 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확장 소재를 브랜딩용 하나 그리고 이제 뭐 창업용 하나 해가지고 두 개를 롤링시키자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랜딩 페이지도 되게 중요한 게 이게 자사에서 클릭이 돼서 클릭률은 되게 높은데 전환율은 너무 낮으면 자사 랜딩 페이지 점검을 한 번은 해봐야 돼요. 그래서 CTR은 높아, CVR 낮아 라고 하면은 내부적으로 좀 문의를 남기기 어렵게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은 랜딩 페이지 연결이 창업 홈페이지로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사 홈페이지가 있고, 그러니까 브랜드 소개 같은 거가 있고, 아니면 창업으로 바로 뭐 우리 가맹점 몇이고 혜택이 몇이고 하는 이제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데 이게 자사 뭐 브랜드 소개용으로 랜딩이 걸려 있으면은 당연히 이탈이 되죠, 그쵸? 나는 창업하려고 들어갔는데 뭐 자꾸 빨리 보고 싶은데 자사 혜택이 뭐고 얼만큼 수익이 나는지 보고 싶은데 그게 안 나오면 바로 이탈이 될 수 있으니까 낮을 때는 랜딩 페이지 점검. 실제로 전에 운영했던 한 브랜드에서 랜딩 페이지 이탈률이 너무 높아가지고 랜딩 페이지를 한번 이제 상위 후에 이렇게 한번 싹 갈아엎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랜딩 페이지 갈아엎고 나서 효율이 갑자기 잘 나왔던 맞아요. 수집이 잘 되었던 경우가 있어요. 이게 사소해 보일지언정 진짜 중요한 사항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타사 랜딩 페이지 점검하면서 요즘에는 어떻게 랜딩 페이지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배너 같은 것도 그냥 아래 띠 배너를 하느냐 아니면 따라오는 배너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효율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창업 문의 폼이 맨 아래로 내려야지만 하나 있는 거랑 위아래 그리고 위에 뭐 바, 옆에 바, 아래 바 그리고 맨 위에 내려도 있는 거랑 이렇게 창업 문의 폼이 되게 다양하게끔 구축을 많이 해두면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색감 같은 것도 브랜드 색감이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 랜딩 페이지에 그리고 창업 폼을 언제 어디서든 편하게 남길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만약에 자사 유튜브 채널이 있다 아니면은 자사 마케팅을 좀 원활하게 하고 있다 뭐 자체적으로 가맹점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는지 좀 자사가 본사가 가맹점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랜딩 페이지에 수익과 별개로 녹여내면은 아 믿을 수 있는 본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창업률이 많이 올라가기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창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도 그런 거에 좀 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랜딩 페이지를 이제 수익률 뭐 가맹점별로 매출 이런 것만 좀 노출시킬 게 이런 거랑 뭐 자사 혜택만 노출시키기보다는 우리 본사는 가맹점들을 위해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지원을 주고 있어요 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좀 어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랜딩 페이지 점검할 때 확인해야 될 점은
문의 폼이 얼만큼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뭐 혜택이 잘 드러나고, 뭐 본사가 가맹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뭐 브랜드 색감까지, 뭐 그런 식으로 좀 브랜딩까지 되어 있으면은 좀 확실히 좋기는 하겠죠? 그래서 에세이 최종 하자면 결정 단계에서 되게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갈수록 에세이에서는 전환될 확률이 높아서 그만큼 키워드 입찰 관리랑 키워드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메인에서는 키워드 입찰 순위가 경쟁이 높으니까 이렇게 연령대, 성별, 자본, 자사 혜택을 조합을 해서 자사 맞춤 세부 키워드 세팅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자사명은 또 추가적으로 집행을 하고 CTR이 높은데 이렇게 운영을 해봤는데 CTR이 높고 CBR이 낮다 하면은 랜딩 페이지 점검을 한번 해보자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는 요 정도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하고, 다음은 또 구글 에세이 광고에 대해서 좀 살짝 언급만 하고 넘어가 볼게요. 네, 구글 에세이는 또 네이버 에세이와는 다르게 머신러닝 기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기존의 창업 관련 내용을 검색했던 타겟층에게 우리의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는데요. 경쟁사를 대상으로 들어온 타겟에게도 우리의 광고를 노출시켜서 자사의 브랜드로의 유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머신러닝 기반으로 노출을 시켜주기 때문에 입찰가를 설정하는 네이버보다는 조금 더 아무래도 저렴하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또 구글 광고는 바로 홈페이지로 클릭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직접적인 전환을 유도하고 이탈률도 낮춘 그런 장점 또한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에세이 광고여도 각 매체마다의 장점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광고 중님 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사용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아요. 이게 구글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창업 연령대가 높다 하면은 같이 집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확실히 이게 CPC로 소진이 되다 보니까 네이버랑 같은 예산을 충전을 해두고 같은 예산을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소진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를 메인으로 두고 뭐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적은 예산으로 조금 서브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효율이 났던 경우가 많아서, 이런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구글과 네이버 같이 이제 효율적으로 자사에 맞춰서 좀 운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리고 에세이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DA 광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어쨌든 DA 광고는 어쨌든 뭐 이미지나 배너, 그리고 이미지 배너 아니면 영상 소재 같은 걸로 이제 좀 노출이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관심을 가지는 단계에서 확 이목을 끌 수 있는 좀 광고이기는 하죠. 그래서 DA 광고 같은 경우에는 뭐 추상적으로 말을 하자면 구글, 메타 뭐 요런 게 좀 메인 매체가 되겠고, 요런 매체 같은 경우에는 되게 타겟팅이 되게 상세하게 잘 되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에세이 같은 경우에 네이버만 봐도 우리 뭐 지역, 시간대 아니면 연령 요 정도만 가능하잖아요. 물론 관심사 사계도 베타 서비스로 인해서 가능하기는 하지만 DA 광고 같은 경우에는 좀 관심사 세부적으로, 그리고 이제 리타겟 모수도 활용할 수 있고 좀 그렇게 최소 상세 타겟팅이 가능할 수 있어서 뭐 창업 자체에 관심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고려 과정에서 우리 자사한테 관심이 있었던 아니면 지금 있는 유저한테 다시 좀 우리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어서 좀 SEO와 더불어서 DA는 같이 좀 활용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아무리 저희만 생각을 해도 좀 관심을 갖고 보던 업체인데 계속 내 눈에 떠. 나 여기 이렇게 해볼까 진짜?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좀 반복적으로 그렇게 노출을 시키면서 소비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DA 광고를 활용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뭐 DA 광고에는 메타, 구글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메타, 구글 위주로 우선 설명을 드리고, 시간이 남으면은 요즘에 당근 광고에서도 조금 효율을 보고 있기 때문에 당근 광고에 대해서도 좀 짧게 언급을 하고 진행을 할게요. 먼저 메타 광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메타 광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메타도 전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처럼 머신러닝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창업 관련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브랜드를 노출시킴으로써 아무래도 노출을 더 많이 알릴 수 있고 우리 브랜드를 더 알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메타 광고 특성상 자사 SNS를 통해서 브랜딩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리고 메타에서 진행 가능한 또 잠재 고객 캠페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잠재 고객 캠페인은 메타 플랫폼 안에서 사용자가 직접 정보를 입력해서 문의할 수 있는 광고인데요. 그 실질적인 DB 수집이 필요한 창업 업종이다 보니까 창업 업종에서 사용할 경우 홈페이지가 따로 없는 브랜드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홈페이지까지 넘어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용자 이탈 없이 빠른 문의 접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DB 전환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잠재고기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귀찮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랜딩 페이지를 아무리 홈페이지로 하더라도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또 보고 밑으로 내려서 이렇게 하는 것조차 좀 과정을 줄여서 광고를 클릭만 하면은 뭐 연령, 뭐 성별, 뭐 창업, 뭐 가능한 희망 지역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폼 작성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DB량을 확보하기에는 잠재고객 캠페인이 되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되게 허수가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한번 클릭하면 그 폼이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진짜 오기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막상 번호가 입력되어 있어도 전화를 하면은 아 저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고 이게 DB가 이제 잠재고객 캠페인으로 DB를 받아도 뭐 하루 이틀 아니면은 좀 몇 시간 뒤에 하더라도 이미 타사에 상담을 또 여러 군데 넣어서 이탈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잠재고객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DB량을 확보하는 데는 되게 효과적일 수는 있는데 DB 질에 있어서는 조금 양질의 DB를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어서 이럴 때 저 같은 경우에는 질문 폼을 저희가 구성을 직접 할 수가 있는데 좀 상세적으로 적는 거죠. 뭐 그냥 뭐 이메일, 번호, 이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희망 지역에서 하고 싶은지 아니면 언제 하고 싶은 건지 좀 이런 식으로 질문을 좀 추가 구성해서 저희가 받아봤을 때 아, 이 DB는 찐이다 아니면 이 DB는 좀 허수다라는 판별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만약에 진짜 허수였으면은 이미 그 답변을 하다가 나가셨을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래서 좀 그 질문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추가를 더 하면서 잠재고객 캠페인을 쓰면서 양은 끌어올리되 좀 허수는 좀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최근에 세팅하다 보니까 잠재고객 캠페인을 쓸 때 요 SMS 좀 인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폼을 입력할 때 번호 인증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이 되어서 막 질문 추가하고 세부적으로 했는데도 우리 허수가 너무 심하다. 근데 DB 양은 좀 많이 확보를 하고 싶다. 낮은 CPA로. 좀 그럴 때는 그 한번 SMS 기능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는 아직은 활용해 본 적은 없는데 그런 기능도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허수 방지를 위해서는 그것까지 한번 활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제 가맹 광고주 분들께서는 잠재고객도 좋지만 나는 진짜 진성 DB를 원한다 라고 해서 저는 전환 캠페인으로 사실 많이 돌리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전환 캠페인 이제 구매 목표를 문의로 잡고 이제 그렇게 돌렸을 때 저는 나쁘지 않았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좀 전환 캠페인 같은 경우에도 조금 많이 활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캠페인이 전환이 있고 어벤쇼가 있잖아요. 근데 창업 광고에서도 어드밴티지 쇼핑 캠페인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세팅을 해두고 효율에 따라서 테스트를 진행한 다음에 한 가지 캠페인을 끄는 편인데 이게 소재에 따라서 조금 효율이 갈리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제 경험에 따라서 조금 완전 제 경험일 뿐이지 되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 소재를 어벤쇼로 활용했을 때 효율이 되게 좋았고 그냥 이미지 소재다라고 했을 때 그냥 전환 캠페인을 활용하는 게 좋기는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좀 소재에 따라서 캠페인 효율이 달라질 수 있어서 좀 여러 가지 테스트를 미리 진행을 해보고 이제 미리 했을 때는 진짜 이렇게 데이터가 쌓일 거예요. 아, 우리 자사한테는 영상 소재는 이 캠페인, 이미지 소재는 이 캠페인, 갈피가 잡힐 거예요. 그럼 그때는 그렇게 맞춤형으로 세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최근에 이미지 소재로만 좀 노출이 이미지 아니면 영상 소재 같은 경우에는 뭐 창업 가맹업주들 인터뷰 소재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테이블 회전율은 어떻게 되는지 좀 그런 것들은 영상 소재로 녹여내겠죠? 근데 저는 그런 영상 소재 아니면 그냥 단순 이미지 소재 이렇게 두 가지로만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GIF 소재가 메타에서 되게 효율을 띄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미지 소재를
이제 조금 디벨롭해서 뭐 혜택 강조 2천만 원 창업 같은 경우에는 GIF 소재에 좀 효과를 넣어가지고 그렇게 노출시켰을 때 실제로 CTR 진짜 많이 개선됐고 가맹 그 문의량도 좀 늘었거든요. 그래서 메타에서 좀 소재 디벨롭 하고 싶은데 라고 하면은 살짝 색감만 바꿔도 좋고 이런 식으로 좀 GIF 소재로 바꿔서 좀 베리에이션만 진행을 해도 확실히 눈에 띄는 효과를 좀 활용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그런 소재 구축 같은 것도 조금 해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좀 소재 얘기가 계속 나와서 하는 얘기인데 제가 운영을 해봤을 때는 먼저 근데 이제 지수 마케터님께서는 운영을 해봤을 때 좀 효율이 좋았던 소재가 있을까요? 뭐 아까 GIF 그런 효과도 좋고 아니면은 이소고점을 썼는데 되게 괜찮더라 라고 했던 소재 같은 거? 저희가 진행했던 가맹업주님께서는 유튜브 채널이 있으셨는데 유튜브 채널을 이제 같이 거기서 약간 대부분이 약간 실제 창업을 진행하셨던 분들의 후기 같은 게 되게 많은 유튜브 채널이었거든요. 진짜 중요해요. 그거를 많이 이용해가지고 이미지 형태로 하거나 아니면은 영상 형태로 짧게 릴스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생각보다 효율이 잘 나와가지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진짜 진행이 되는가에 대한 그런 질문형 DB가 되게 많이 들어오셨어가지고 되게 광고주님께서 만족하셨던 경험이 있어요. 맞아요. 이 릴스형 소재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20대에서 30대 중반 그리고 40대 초반까지는 되게 반응률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창업 좀 연령대가 조금 낮다 뭐 20, 30대에 맞춰져 있다 하면 이 릴스형 소재는 좀 많이 활용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가맹업주 인터뷰가 되게 효율이 좋은 게 실제로 창업한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는 거기 때문에 메타 광고를 돌리시더라도 유튜브 같은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은 좀 자사가 활성화 시키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좀 소재에 녹여낼 수 있는 소스도 많고 실제로 그거 했을 때 효율이 좋으니까 좀 적극적으로 인터뷰 같은 거는 좀 유튜브에 많이 업로드를 하면서 좀 홍보될 수 있게끔 하면 좋을 것 같고 사실상 뭐 저 메타 광고 같은 경우에는 안 그래도 허수가 조금 많잖아요. 전제고객 맞아요. 캠페인을 같은 거 쓰면은 또 허수도 많은데 소재에 막 너무 자극적으로 뭐 우리는 가맹비 0원이다. 근데 실제 들어갔는데 가맹비 0원 아니고 몇천만 원 초기 비용 필요해. 이러면은 진짜 이탈률이 또 높아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소재만 그렇게 자극적으로 뽑아대는 소구점보다는 진짜 솔직하게 우리 가맹 3천 몇백만 원부터 가능하다. 아니면은 우리 뭐 이런 식으로 좀 솔직하게 녹여내는 게 낫지. 그러면은 진성 DB도 올라가고 소비자들로 딱 봤을 때 이거 뻥이네 라기보다는 진실성 좀 느껴지네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구점 뽑아낼 때 너무 좀 유입만 신경 쓰는 그런 자극적인 좀 과장 소재 좀 소구보다는 좀 진실된 소구를 좀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너무 활용할 수 있는 게 많죠. 뭐 자사 혜택 뭐 하다못해 인테리어 비용 무료다 아니면은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고 아까 뭐 말했던 회전율이나 아니면 테이블 단가 같은 거를 좀 계산을 해서 노출시킬 수 있겠고 아니면 가맹점별 매출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 진행했을 때 약간 그 매장 구조 자체가 별로 힘들지 않은 창업이었어가지고 좀 편하게 일할 수 있다 이런 그런 것도 어필을 많이 했더니 그것도 약간 창업이 너무 힘들어서 도전 못하셨던 분들이 많이 지원을 해주시더라고요. 편한 업무?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창업 초보자들이 좀 하기 좋은 구조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뭐 퇴직 후에 사실상 창업을 하게 되면은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체력으로. 그래도 이제 뭐 나이가 진짜 어려서 창업 초보자이거나 아니면은 좀 나이가 있어서 좀 너무 높은 강도의 업무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했을 땐 이런 식으로 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라는 걸 좀 강조하면 확실히 좋기는 하죠. 그래서 소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많이 하면 좋을 것 같고 가시성이 확실히 좋아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소재에 다 담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소재에 뭐 최대 2개까지 한두 개의 소구점만 노출시키면 가시성 좋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 머신러닝 기반으로 메타가 이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메타 아무래도 대행사다 보니까 메타 공식 업체랑 되게 컨설팅도 많이 진행하고 실제로 많이 미팅을 진행을 하는데 머신러닝 기반으로 이뤄지다 보니까 가급적 뭐 예산이나 그런 거는 20% 이내로
최대한 수정을 하면 좋고 이 20% 안팎으로 좀 수정을 한다고 해도 최대한 지양을 해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만약에 소재 온오프가 필요하다 아니면은 뭐 가급 뭐 타겟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캠페인을 새로 생성하는 게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참고해주면 좋을 것 같고 뭐 타겟 같은 경우에는 논 타겟도 있고 뭐 창업 관련된 유저 뭐 좀 타겟 할 수도 있고 다양하니까 좀 아니면 리타겟 논 타겟, 관심사 타겟, 리타겟 이렇게 진행을 많이 하시고 있어서 요것도 조금 자사가 초반에 테스트를 해서 효율 타겟을 좀 좁혀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캠페인 할 때는 예산이 적다. 사실상 뭐가 제일 좋냐면 캠페인 그리고 뭐 그냥 타겟 하나 뭐 소재 테스트 할 때는 소재 10개 넣어서 테스트 진행하면 되는데 타겟 테스트 할 때 뭐 사실상 이게 제일 좋기는 해요. 근데 뭐 타겟 테스트 할 때는 캠페인 뭐 타겟 3, 소재 몇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최대한 아무튼 초반에는 좀 타겟 테스트랑 캠페인 테스트랑 진행을 하면서 효율적인 걸 좀 맞춰 나가는 게 중요하다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되게 넓어서 우선 요 정도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다음 내용으로 또 빠르게 넘어갈게요. 이어서는 이제 구글 광고는 SA 광고뿐만 아니라 DA 광고도 되게 창업 업종과 잘 어울리게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앞에서 소영 마케터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글은 구글 내에서 뿐만 아니라 유튜브 지면에도 광고를 게시할 수 있어서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창업을 희망하는 타겟들은 이제 유튜브로 인한 정보 검색도 되게 많이 진행하는데요. 그 중에서 진짜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창업 혜택, 창업 후기 기반으로 찾아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튜브 영상 소재에는 아무래도 후킹성이 있고 후기성이 좀 많이 있는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효율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또한 동영상 광고는 이미지형 광고보다 리마인드성이 강하기 때문에 이미지보다는 유튜브에서는 동영상 광고를 쓰는 거를 권장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가 맨 처음에 DA 광고 소개할 때 메타랑 구글은 상세 타겟팅이 가능해서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에는 저희랑 비슷한 경쟁사 웹사이트를 추적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웹사이트 키워드, 뭐 경쟁사 키워드라든지 아니면은 경쟁사 웹사이트를 아니면은 좀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구글 내에 있는 어플리케이션의 유저들까지 좀 모수를 끌어와서 리타겟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그런 상세 타겟팅은 구글에서 훨씬 폭넓게 사용할 수 있어서 좀 그런 것들 참고해서 영상형 소재 위주로 좀 운영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짧게 뭐 당근 관련해서 언급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진짜 살짝 당근 광고에서만 조금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한번 언급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당근 광고는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광고 노출이 가능해요. 그래서 만약에 원하는 가맹점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는 지역이 있으시면 그 지역에 가맹점을 드리고 싶다면 꼭 추천드리는 매체 중에 하나고요. 또 특히 당근 같은 건 아무래도 물건 거래가 자주 일어나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업종 변경을 하기 위해서 매물을 내놓거나 그쵸. 장비를 판매하기 위해서 당근 거래를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 있는 소비자들에게 자사 광고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로 업종 변경해봐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되게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또 당근 광고도 관심사 타겟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쵸. 지역이나 아니면 관심사를 기반으로 명확한 타겟으로 효율적인 추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근 광고는 다른 매체들보다 자연스럽게 플랫폼에 녹아드는 식으로 광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다른 매체들보다 좀 자연스러운 광고가 가능해서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장점이 있는 편이에요. 맞아요. 짧게 덧붙이자면 당근 같은 경우에는 특정 지역의 가맹을 좀 늘리고 싶다 하면은 지역 타겟팅 상세적으로 걸어서 그 지역에만 집중 노출시키 단기로 하는 경우가 많았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왜냐면은 이게 피드용 광고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매물이랑 뭐랑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뭐 어디 롯데마트에
뭐 동네 카페 창업하실 분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브랜드 제품 노출만 시키고 되게 네이티브하게 노출시키는 게 좀 운영 팁이지 않을까 싶어서 좀 단기적으로 특정 지역에 집중 노출을 시키고 싶다, 아니면은 우린 진짜 자연스러운 광고를 해서 동네 카페로 유입을 많이 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은 당근 광고도 좀 서브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최근에 좀 효율이 보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들고 와봤어요. 네. 이렇게 저희가 창업 업종에서 SA, DA 광고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창업 업종 광고에 대해서 관심 있으시던 광고주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뭐 방송 여기서 거의 마무리가 됐기는 할 것 같은데,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답글을 달아드리기도 하고, 아니면은 여기 위쪽에 있는 이메일이나 전화로 바로 상담이 가능하시니까 좀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저희가 또 이제 저희 팀 내에서 또 창업 광고에서 되게 전문가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많이 이제 돌려받고 어떤 쪽에서 효율이 나올지 조금 설명을 더 자세히 들으면 콕콕 집어서 그거에 대해서 맞춤 컨설팅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고,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MPN 글로벌 퍼포먼스 1팀 권수영 마케터 유디스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